지금 리플 다 던져야 하나 싶으시죠? 손이 벌벌 떨리실 겁니다. 남들처럼 공포에 휩쓸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 역전 기회는 영원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4분 전 속보입니다. 개미들이 던진 물량 80%를 지금 블랙록과 연기금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어제 SEC 발표는 악재가 아닙니다. 기관들이 2,700원대의 물량을 독점하려고 꾸민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차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력들의 진짜 속내를 지금 바로 공개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700원대 가격을 보면서 매도할지 보유할지 손이 떨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차트만 뚫어지게 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현재 시장 전체 물량의 무려 80% 이상을 누가 매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100만 개도 보유하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패닉에 빠진 개인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00만 개 이상 대량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은 단 한 개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내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에서 XRP 현물 ETF를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냥 연기금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얼마나 보수적인 자금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절대 도박 안 합니다. 100% 확신이 없으면 절대 돈을 안 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연기금이 비트코인 테마주인 스트래티지와 함께 XRP 현물 ETF를 한꺼번에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얼마나 샀냐고요? 무려 1,430만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5억 원입니다. 785만 개의 XRP가 이 거래를 통해 매수됐고 바로 콜드월렛으로 이동됐습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잠긴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시죠. 100만 개면 얼마일까요? 대충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개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연기금은 215억 원을 한 방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개인들은 27억도 안 되는 물량 들고 떨면서 파는데 기관은 215억을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실제로 2024년 11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8일까지 거래소의 물량을 매도한 사람들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100만 개 이하 소액 보유자들이 시장 전체 매도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100만 개 이상 고래들은 아예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XRP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증권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XRP가 상품으로 분류되면 기관들이 XRP 현물 ETF를 수탁기관에 맡기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대출을 제공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를 사서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받는 것처럼 XRP도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XRP 현물 ETF 출시 이후 벌써 2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차트 보면서 떨고 있을 때 기관들은 냉정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XRP 현물 ETF를 통해 매수된 745만 개의 XRP가 시장에서 완전히 잠겼습니다. 약 204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래소에 나와 있는 매도 가능한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공식이 뭘 만들어낼지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이 타이밍에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왜 XRP를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XRP가 재무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XRP는 이제 명확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XRP가 실제로 사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금융기관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실제로 국경 간 송금에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서에만 적힌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XRP 레저 3.0 업그레이드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크로 오라클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기술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스테이킹 수준의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RLUSD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8개월도 안 됐는데 시가총액이 이미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36위였던 순위가 지금은 17위까지 올라갔어요. 올해 성장률만 무려 604%입니다. 블랙록의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 BYDL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XRP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보완제라는 겁니다. RLUSD가 거래될 때 XRP, 레저의 오토브리지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XRP가 자동으로 중간 브리지로 사용됩니다.
오토브리지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RLUSD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으로 교환할 때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데 그 과정에서 XRP를 자동으로 거쳐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RLUSD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XRP 사용량도 자동으로 증가하고 XRP가 사용될 때마다 극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소각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 공급량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재 RLUSD 거래량의 약 83%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RLUSD 거래가 XRP 레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XRP의 소각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질 겁니다.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는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에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만 보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지금 당장의 가격 움직임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차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XRP 지갑수가 6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이 XRP를 실제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보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보수적인 연기금이 XRP를 샀을까요? 연기금은 투기 안 합니다. 100% 확신이 없으면 절대 돈 안 넣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금이 비트코인 테마주와 함께 XRP ETF를 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금융기관 운영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각국 정부가 리플을 정식 금융 인프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XRP는 이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카 규제 체계에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포함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과 XRP를 비교하면서 이더리움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는 훌륭하지만 결제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는 XRP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XRP는 몇 초 안에 1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국경을 넘는 송금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루에도 수조 달러가 이동하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이더리움이 아무리 좋아도 결제에서는 XRP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리플팀은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디앱과 디파이 시장을 공략하고 XRP는 글로벌 결제 시장을 공략합니다.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XRP 가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달러까지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50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5000달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XRP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나서 브리토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되려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XRP를 통해 거래를 할 때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2,700원짜리 코인으로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송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유동성이 확보되고 유동성이 확보돼야 대규모 거래가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XRP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매우 높은 가격으로 급등하는 순간을 스위치를 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올리듯이 순식간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XRP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막대한 가치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스위치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5000달러까지 가려면 엄청난 수요와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엔 한 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봐야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XRP는 최소 3달러에서 4달러 구간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간다면 XRP는 5달러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사용성을 가진 코인들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XRP는 실제 사용성이 검증된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입니다. 밈코인처럼 유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이 XRP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XRP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되고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 못 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승인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고 그 뒤로는 다시 그 가격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XRP도 똑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공포에 빠져서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100만 개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 매도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10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과 기관들은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하고 있어요. 이 불균형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약한 손들이 떨어져 나가고 강한 손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한 손이 될 건가요? 아니면 강한 손이 될 건가요? 지금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XRP는 사용될수록 더 희소해지는 자산입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극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소각됩니다. 이건 시스템에 내장된 메커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높아지는 구조라면 XRP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둘 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XRP의 소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RLUSD 거래량이 늘어나고 XRP 레저 사용이 확대되면 소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XRP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서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량에서 능가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 출신 인사가 XRP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일본 정부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XRP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블록체인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XRP 레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XRP는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검증된 결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XRP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명확히 분류됐습니다. 발트 3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미카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유럽에서 XRP는 완전히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불확실한 곳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규제가 명확하고 법적 지위가 확실한 곳에만 투자합니다. XRP는 이제 그런 자산이 됐습니다. 이게 연기금이 XRP를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리플팀은 아이비리그 출신 월스트리트 실무 경험을 갖춘 검증된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람보르기니 사겠다고 외치는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투자은행처럼 움직이는 금융 전문가 그룹입니다. 리플은 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인수입니다. XRP의 실제 유용성을 더하기 위한 인수입니다. 리플은 실제 기업을 인수하고 유통망과 제품을 구축하면서 XRP를 실물 경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팩서만 화려하고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인프라가 있고 실제 제품이 있으며 개발팀이 존재하고 전세계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차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 소각 메커니즘이 작동 중이고 ETF 승인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 조건을 갖춘 암호화폐가 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XRP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도박 안 합니다. 확실한 곳에만 돈을 넣습니다. 리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비자가 6천억 달러인 걸 생각하면 아직 성장 여력이 엄청납니다. 만약 리플이 비자의 절반만 따라잡아도 XRP 가격은 지금의 몇 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큰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 은, 석유, 부동산 등 모든 귀금속과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될까요? 바로 XRP 레저입니다. 왜냐하면 XRP 레저는 속도와 비용 면에서 다른 블록체인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토큰화된 금 1온스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내는데 몇 초도 안 걸리고 수수료는 1원도 안 됩니다. 이더리움으로 같은 걸 하려면 몇 분 걸리고 수수료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에 투자해야 하나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귀금속이 토큰화되면 이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결합되는 겁니다. 귀금속은 토큰화된 자산이 되어 XRP 레저를 통해 거래되고 XRP는 그 거래의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귀금속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 사용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XRP는 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은 그냥 금이지만 XRP는 모든 자산을 연결하는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셧다운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보 셧다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지연일 뿐입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XRP는 명확하게 상품으로 분류되고 그 순간 월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에 유입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은 그 직전 단계입니다.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절대 못 삽니다. XRP 대출 프로그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관들은 XRP 현물 ETF를 보유하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이 추가된 것처럼 XRP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대상 대출 프로그램 도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면 기관들은 XRP를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장의 매도 압력은 더욱 줄어들고 가격은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XRP 현물 ETF 유입액이 계속 순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과 XRP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XRP가 이더리움보다 이전 최고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이미 한 차례 거대한 상승을 경험했고 현재는 여러 경쟁 블록체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XRP는 오랜 기간 규제 문제로 억눌려 있다가 이제야 풀려나는 상황입니다.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반발력으로 튀어오릅니다. XRP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결제 시장에서는 XRP가 훨씬 유리합니다. 속도, 비용, 확장성 모든 면에서 XRP가 앞섭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더리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디앱 시장을, XRP는 글로벌 결제 시장을 공략합니다.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XRP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XRP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차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차트는 지금 당장의 가격 움직임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차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고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곧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 가격이 폭등했고 이더리움 ETF 승인 직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XRP ETF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XRP가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리고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 것인가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규제 명확성, 기관 참여, 실제 사용성, 소각 메커니즘, ETF 승인, 대기, 스테이블 코인 성장, 글로벌 라이선스 확보,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암호화폐가 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XRP는 특별한 겁니다. 지금 XRP를 단 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